경찰청만 황석진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원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김성욱 과장님을 모시고 아덴만 사건을 국내에서 진두지휘하셨던 그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해양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는 김성욱 경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황석진 교수님하고 정재욱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아덴만의 여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11년 전 예. 사건입니다. 예. 이거 되게 오래됐어요. 12년 전인가요? 벌써 11년이라는 11년. 시간입니다. 지금 그 해군 작전명이 아덴만 여명인가요? 예, 해군 작전명이 이제 아덴만의 연명의 작전이라고 표현했고 저희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소말리아 해적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르면 예. 서로의 그 명예가 있고 수격이 있고 막 이런 걸 막 따지는데 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가서 예. 우리나라 자국민에 대해서 보호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2011년 그때 소말리아 해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인도 공해상이었고요. 이제 공해상에서는 이제 해양 관련된 국가들이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고 그 협약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이제 가입국들은 이제 공해상에서 해적 행위 자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편적 관할 이제 형사 관할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수사를 한 데서는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사건 자체하고 예.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사건 내용부터. 사건 내용은 2011년 1월 15일 날 오만국 인구 인도 공해상에서 이제 항해하던 이제 3호 주올리오라고 국내에 이제 3호 해운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었는데 그 소속에서 운영하는 선박입니다. 근데 이제 국적은 저희 나라 국적이 아니라 이제 몰타 국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선박이 항해 중에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이 대상 선박을 물색하던 중 이제 3호 주올리오를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해적들이 접근을 해서 그 선박에 올라타면서 3호 주올리오를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자기 소말리아국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 석혜교 선장님께서 그래도 좀 기지를 발휘하셔서 이제 타기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일단은 3호 주올리오가 해적들에 의해서 그 소말리아 나라로 이제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시간의 텀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해군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작전을 성공을 해서 현장에서 해적을 이제 몇 명이 사살하고 몇 명이 생포해서 국내로 호송해서 그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해적 사건을 국내에서 처리하게 된 그런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국제 해적으로 최초 사건인가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 선원이 총 21명이 승선하셨는데 한국분이 8명, 그다음에 외국 선원이 이제 13명이셨는데 큰 사망자는 없으셨고 이제 석혜교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적 총탄에 좀 맞으셔가지고 오만국 현지에서 일단 1차 수술을 긴급하게 받으셨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병원 치료를 잘 하셔가지고 그때 아마 주치의가 이국종 교수 이국종 교수님께서 그 뒤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유명하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때 이제 석혜교 선장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국종 교수님한테 그때 제가 연락을 했을 때 그때는 이국종 교수님 그때 유명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엄청 유명해요. 외국 해상에서 이게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아덴만 여명의 작전 이래서 해군이 직접 청해부대가 파견 가서 직접 주치했는데 청해부대는 군인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갖다 해경에서 직접적으로 오너십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해자가 일단 보편적 관할 대상이 이제 해적이고요. 그다음 피해자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일단 경찰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군 수사기관에서 할 사건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대상이 군인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해군이 해적을 이제 체포를 하고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약 9일이 이제 소요됐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형사소송법상에는 이제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제 군인들이 체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인에 의한 현행법 체포로 인해서 이제 국내 수사기관으로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9일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국선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체포 과정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이제 좀 제기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게 아마 사상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법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좀 곤란했던 것으로 보고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저도 법리적으로 본다면 이제 네. 해군은 네. 해군도 이제 보면 이제 거기도 법무관들도 계시고 또 육군도 육군 법무관들도 계시고 군사법원도 있습니다. 근데 군사법원은 결국 군인들에 대한 사건이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가해자 피해자 모두 다 민간인입니다. 해적도 어떻게 보면 군인이라고 국적법상 군인이라고 보기 힘든 거기 때문에 군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경찰로 가야 되는 거고 바다 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해양 경찰로 가는. 근데 이 일정을 좀 보니까 이게 사건이 일어난 날짜가 1월 15일이었고 구출된 날짜가 1월 21일이에요. 근데 상당히 이른 시간에 현지 수사팀 1월 27일에 현지 수사팀 파견됩니다. 당시 그럼 바다를 가셨던 건가요? 저희 해양경찰청에 이제 해적 수사 특별팀이 이제 구성이 됐고 그 시점쯤에 그래서 이제 현지 수사팀과 이제 국내 수사팀으로 나눠가지고 왜냐면 저희 경찰 수사 기간 같은 게 이제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일 안에 모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제 팀을 나눠서 현장팀은 현장팀대로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해서 가져오고 국내팀은 국내팀대로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련의 수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1월 21일 날 네. 결국 이제 이분들의 사살을 했고 네. 또 이제 주요 범인들이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1월 25일 날 정부가 사업 처리 결정을 했어요. 네. 이 4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제 오만복 인근에서 이제 해군에서 해적을 생포를 하고 작전을 성공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국내로 들여야 되는지 그 인근 국가에다가 바로 인계를 해서 사법 처리를 시켜야 되는지 그 절차에 있어서 주변국에서 또 이제 해적이다 보니까 자국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된 해적들을 자국에 입국을 하는 걸 이제 거부하고 안 받겠다.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국내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결정을 하기까지 한 4일 정도가 걸렸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국들은 뭐 굳이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 그런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청해진 부대 그 배에 타고 있었겠네요. 이 당시에. 아마 거기서 이제 심지어 아마 3호 주얼리오에 해군들이 이제 경계를 써가지고 거기에 계속 생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 분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는 1월 30일 날. 배 타고 들어온 게 아니네요. 그때 아랍에미리트에서 비행기를 형편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해공항으로 아마 전용기를 내줬겠네. 일반 사람들 가서 태워주고 아마 그러니까. 그랬어요. 영화에서 보면 코네오 막 이런 거 같은 그런 거좀 잔뜩 실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억했을 때, 네. 그 이제 범인들 할까요? 소말리아 해적들이 기억했을 때 그러면 대면하셨겠네요, 직접. 예,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 해적을 봤다. 일단 좀 흉악한 거 있어요? 일단은 뭐 저희하고 틀린 인종분들이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저희도 해적 사건을 저희가 맡는다고 했을 때 그 자체에도 저희들도 신기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많은 사건을 해봤지만은 해적 사건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해적 사건을 또 저희가 한다.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속해있던 이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한다. 그다음에 제가 막상 이제 사건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저도 스스로도 굉장히 좀 신기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길이길이 남을 사건이 되다 보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책임감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무섭다기보다는 어쨌든 잘 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해적들 직업이 원래 해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 원래 직업은 뭐예요? 그때 저희가 왜냐면 수사라는 것이 당사자 대상자를 조사를 하기 전에 그 이제 배경도 알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적이 국내로 호송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해적에 대해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소말리아가 이제 한 20년 정도 내전이 있으면서 이제 무정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소말리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생포되어 왔던 그 해적들도 보면은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소말리아 안에서도 학생도 있었고 그다음 어민들도 있었고 이제 요리사했던 해적도 있었고 직업은 굉장히 다양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왔을 때 이분들은 영어를 할 것도 아니고 네네. 어떻게 뭐 대화가 되나요? 그때 수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안에서 소말리아를 이제 통역해 주실 분들이 전국에 거의 몇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 계시나요? 예, 예. 아, 신기하네요. 계시네요. 그 통역인을 찾는데도 저희 해양경찰 첩보가 거의 국가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기관을 통해서 소말리아 통역인 소재를 확인하고 연결을 해서 아,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어하고 소말리아를 직접 통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으시고. 소말리아하고 영어, 그 다음에 영어하고 한국어 이렇게 3중으로 해서 통역을 하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해적 한 사람을 조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애를 많이 먹었던 거예요. 저희 경찰 수사기관은 어쨌든 뭐 10일 안에 어쨌든 구속이 된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들은 10일 안에 어쨌든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때 10일 동안 뭐 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10일 동안 집에서 못 가고 사무실에서 밤새가면서 그렇게 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사팀은 이제 조사에 집중을 하고 해적 그 납포 과정부터 이제 생포되기까지 그런 납포 이제 과정에 있어서 조사를 하고 현지 수사팀은 이제 현장 체증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입국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송치할 때는 이제 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렇게 이제 검찰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해적들이 뭐 중무장을 했다 막 이러면 뭐 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로켓포 뭐 이런 거 쏘고 그 소총 뭐 이렇게 쏘고 막 그러는데 앞서 물품 뭐 혹시 뭐 소총만 있었네 뭐 안 그러면 다른 뭐 중무장을 했을 때 필요한 뭐 수류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갖고 있던가요? 주로 이제 해적들이 이제 AK 소총을 많이 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해군들이 이제 아덴만 여명 작전에 이제 해군에서 이제 고속보트를 타고 이제 삼호 주연료에 접근할 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해군들이 해적들이 실제 해군들을 상대로도 총격을 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적들 이제 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기에서 해적들이 DNA를 채취해서 일치하는 연구. 그래서 이 해적이 그 총기를 들고 있던 해적이 맞다. 그 당시에 이제 해적 13명 중에 8명은 해군 여명의 작전 과정에서 사살이 되고 이제 5명이 생포가 돼서 국내에 후송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 5명 중에 이제 해적 1명이 실제로 석혜경 선장한테 총을 쐈던 그런 해적으로 밝혀져서 그렇게 최종 이제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밝혀졌다는 게 자기가 쐈다 이야기 안 해도 처음에 부인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주변 이제 해적들을 이제 분리신문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던 해적들이 이제 한 사람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쐈다. 그 사람이 그럼 두목인가요? 두목은 아닙니다. 두목은 이제 당시 해군 작전 당시에 이제 사살됐습니다. 주얼리에 도대체 뭐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적들이 노리는 타겟은 이제 선원들을 납치를 해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인질 대금이죠. 몸값이라고 쉽게 몸값이라고 되겠죠. 몸값을 이제 그 나라와 이제 그 선사에다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본인도 그런데 영어도 잘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네요. 그런 거 요구하려면. 예. 뭐 유창한 영어 실력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도달라고 그 정도 표현이 되는 해적들을 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역할 분담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해적들이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사건 처리 결과는 조금 더 알려드리면 좀 복잡하긴 해서 해상 강도 살인 미수, 강도 살인 미수, 해상 강도상의 특수공무 집행 강의 지상, 선박 위해법 이런 것들로 다 처벌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석혜군 선장을 쐈던 분은 무기징역이 나왔고 나머지 분들은 징역 15년 1명, 13년 1명, 2명, 12년 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를 생각해 되돌려 보면 2011년이니까 이 무기징역 받은 그 주범이라 할까 총기를 쏘는 사람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볼 수 나오겠네요, 이분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해적 1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에 나오네요. 출소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친구들도 뭐 소말리아 자국 이제 사정도 연락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또 저희 해양경찰에서도 구속 10일 기간 중에 어쨌든 세계에서 주목하는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 또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서 인권적인 침해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요소도 고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해적들도
대한민국에서 오히려 살고 싶다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 실제 해적들의 반응을 좀 보면 한국에 살고 싶다고 유치장에서 예. 이야기했던 걸 보이고 또 방한복도 제공되었고 식단도 돼지고기는 지금 이제 그런 거 조절해가지고 예,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 또 아프리카 사람이다 보니까 또 더운 나라 지방에 가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1월 달이었으니까 한창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호송 이제 김해공항에 도착할 때부터 저희들이 방한 파카를 준비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도 살 가능성이 높겠네 이분들 다시 훈련만 일단 해도. 석방 되는 바로 일단 추방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이 3호 주얼리오 사건 또 한국에서 왜 이제 해양 경찰이 수사를 하고 또 처리를 하는지 여러 가지 좀 상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사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여기 시청자나 또 아니면 해양 경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한마디. 예, 저희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조직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해양경찰에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수한 자원들이, 후배들이 또 많이 입사하셔가지고 저희 해양경찰 발전에 계속 밑거름이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청원 해양경찰서 김수욱 과장을 모시고 아덴마의 사건, 유명 여명 사건을 얘기하는데 해적을 직접 만나서 조사했던 그 사건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